자, 제8절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말해요. 즉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그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은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조문 관련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의보입니다. 자, 배심원이란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목적 읽어보시고요. 제도적 특징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절충형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법조문을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자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그 누구든지 중에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그 중재 사건입니다. 중재 사건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죠. 자, 이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 나오는데요. 자, 우리 형소법 1에서 배운 적 있죠. 우리 헌법을 가보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헌법 제27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법관을 말합니다. 즉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 법률 전문가를 말하죠. 그런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이 국민, 즉 배심원이잖아요.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은 헌법 제27조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27조 밑줄 그으시고 X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재판을 받을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판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상 사건을 봅니다. 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라 하는데 이 법조문이 2012년 1월 17일 날 개정이 있었습니다. 요 개정된 날짜를 말해주는 것은 요 관련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말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대상 사건인지 보도록 하면 자, 1, 2, 3을 묶을게요. 별표 치시고 자, 법원조직법상의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 어떤 것인지 각 줄을 가볼게요. 자, 법원조직법 32조입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자, 1호에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다른 말로 이제 재정 합의 결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에 해당되는 사건,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이 이제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자, 2호 갑니다. 자, 1호에 해당되는 사건의 미수죄, 그리고 교사방조죄, 예비무죄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속하고요. 그리고 1호, 2호 관련해서 기타 관련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해당됩니다. 예비무 들어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항 체크하시고 자,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속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원치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 또는 원하더라도 법원에 배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방금 1항에서 1, 2, 3호를 보았죠. 그래서 요 1, 2, 3호에 해당되는 사건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속한다 했는데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우리 판례도
이 중재 사건으로 그 대상 사건을 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고 봤어요. 우리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고 했을 때 그 경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는 것이 이 소송 경제 측면에서 또는 이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도 법원의 업무가 부담되고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미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사건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연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업무 부담,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법 시행일 당시입니다. 당시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이 조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고 봤네요. 자, 꺽쇠 1번, 꺽쇠 2번 각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그리고 제가 각주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국찬법 5조 1항이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2012년 1월 17일자 국찬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5조 1항에서 하부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도 참여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부칙에서 그때 개정될 때 관련 부칙에서 시행 날짜를 2012년 7월 1일자 후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부부 심판하기로 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2012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그때는 국찬법 대상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칙에서 시행 날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관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국민참여재판은 1심 동그라미 합의부 밑줄. 자, 1심 중에서 합의부 사건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됩니다. 1심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상소심, 즉 2심, 3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관련 법조문 가보죠. 자, 제8조에 따라서 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붙이죠. 회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조문입니다. 즉 배제 결정을 안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배제 결정하면 국민참여재판 실시하지 않는 것이고, 자, 원했을 때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붙여서 이 사건을 본원입니다. 본원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1심이니까요. 1심이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을 합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에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1항에 회부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재판권을 가집니다. 자, 밑에 6조 1항을 가보죠. 자,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자, 무슨 말이죠? 자, 공소장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일어났는데 대상 사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해당됐었습니다. 해당됐었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사건이 안 되었다면 이것을 단독부로 옮깁니까? 사건을 야, 우리 이거 아니다, 야, 단독부 니네 가지고 가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단 시작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동그라미 칠게요. 끊고 이게 원칙인데 심리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라고 인정이 되면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보는 합의부가 계속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던 것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대신 열지 않고 합의부가 여전히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1항 체크하시고, 자, 원래 1항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래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었었어요. 사건이었었는데 심리 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사건이 아니 되었을 때라도 여전히 합의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만 그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황이라든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죠. 하지 않는 대신에 여전히 합의부가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한다 하면 틀려요. 여기는 계속 진행한답니다. 이건 의무적이고요. 이것이 원칙이고 예외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1항 단서 있죠? 여기 단서 결정, 즉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 잘 돼요. 불복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이 단서 있죠? 이 단서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1항 단서는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것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중간에 진행하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 것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하다가 스톱한 부분이라 할 때 진행한 것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 전에 요 행한 소송행위까지 완전 무효가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한 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는 그 효력이 영향이 없다는 말은 이건 여전히 유효하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결정 이후에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이런 지문도 꼼꼼하게 받으시고요.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한번 1항, 2항, 3항, 4항 모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재정합의라는 말은 앞에 이제 각주에서 그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정합의 결정. 자, 볼게요. 법원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정합의 결정으로 대상 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에게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해 줘야 되겠죠. 자, 다만 재정합의 결정으로 대상 사건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라는 원칙. 규칙에 나와 있네요. 규칙은 잘 안 나오지만 일단 법률 위주로 보시고요. 규칙은 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표되어 있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시고요.